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부부가 국빈놀이를 마치고 어저께 귀국했습니다. 귀국한 김정숙 부부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준 선물, 정경심 기소장.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청문회가 잘 되고 있다. 조국 후보자가 차분하게 답변을 잘 하고 있다. 의혹이 많이 해소되고 있다. 임명이 무난할 것 같다. 이런 식의 보고를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귀국하고 청와대에 들어간 문재인에게 배달된 선물은 기소장. 시청자 여러분, 이 기소장은 아마도 이 문재인 권력의 엄청난 추락을 알리는 일종의 서곡이 될 겁니다. 나중에 문재인 정권 종말사를 쓰게 되면 정경심 기소장이 아마 그 시초의 중요한 대목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 권력이 광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일개 선임행정관은 2급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직속의 선임행정관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미쳐 날뛰는 늑대가 사람들을 물어뜯기 위해서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미쳐 날뛰는 늑대는 검찰이 아니라 권력입니다. 지난 8월 27일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을 때 검찰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런 범죄 피의자 가족의 수장,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절대 임명할 수는 없다. 그러니 사퇴해라. 인사청문회 전에 사퇴해라. 라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정권은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인사청문회를 밀어붙이고 이런 식의 일종의 오기를 부렸습니다. 이번에 정경심 기소장은 분명한 국민의, 검찰을 통한 국민의 메시지입니다. 이래도 임명하겠느냐? 한번 임명해봐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문재인의 레임덕은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흔들리는 권력이 어떤 굉음을 내고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소장은 추락의 서곡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만약에 정경심이 소환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자, 기소장은 일단 법원에 제출이 됐고 앞으로 기소장의 내용이 공개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정경심이 어떤 식으로 자기 딸에게 총장 표창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작업을 했는가? 그리고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 동양대학 연구실에서 컴퓨터는 어떻게 빼내고, 그리고 최성해 총장에게 부부가 3번이나 전화를 해서 어떤 주문을 했는가? 이것이 상세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정경심이 소환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경심이 포토라인에 서고 그 소환 뉴스가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겁니다. 아마도 정경심의 딸, 조국의 딸은 아마도 비밀리에 소환돼서 조사받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오늘, 내일, 모레 주말 사이에 문재인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한다면 취임식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취임을 했다고 칩시다. 취임하자마자 며칠 있어서 정경심이 소환이 될 텐데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소환이 되는데 장관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령이 서겠습니까?
검찰개혁? 정말이지 삶은 소 대가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큰 웃음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말에 임명을 하게 되면 조국은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인데 전국에서 펼쳐지는 추석 밥상 때 조국과 정경심, 조국의 딸, 사모펀드, 운동학원, 이 모든 게 추석 반찬의 화려한 반찬이 될 겁니다. 한국 정치는 추석 때 이 밥상 정치를 통해서 많이 요동을 칩니다. 자, 추석 연휴가 끝나고 무엇이 있습니까? 9월 30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조국 법무장관이 장관석에 앉아서 국정감사 증언을 하고 또 제2의 청문회가 될 겁니다. 법무부뿐만 아닙니다. 유은혜 장관의 교육부, 조희연의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가 조국 감사가 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5번째 명기한 대로 만약에 임명을 강행하면 문재인에게 재앙의 시리즈가 연달아 이어질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추석, 국정감사, 자, 그리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패스트 트랙이 국회 본회의에 넘어가게 되는데 이 2개월 내지 3개월의 권력의 심각한 동요, 민심 위반,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서울 강북을이죠. 서민층이 많이 사는 강북을 박용진 의원이 왜 반기를 들었겠습니까? 중앙일보가 보도에 따르면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 유권자들, 서민층이 얼마나 이 정권의 조국 사태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지 민주당 지지자들의 민심이 많이 떠났고 그런 현상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박용진이 반기를 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민심 위반과 대규모 문재인의 레임덕 이런 상황에서 11월 달에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 트랙이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이 없을까요? 더군다나 20개 내지 30개의 지역구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축소되거나 조정이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민주당이 공천 작업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6번째, 재앙 중에 또 하나, 검찰이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서울 고검검사 임무영 검사가 이미 검찰 내부 통신망 2+의 조국 사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것은 아주 작은 단초이고 검찰에는 평검사회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각 지검 또는 지청마다 평검사회의가 있습니다. 평검사회의가 줄줄이 잇따라 열려서 저런 조국 같은 하자투성이, 비리투성이, 의혹투성이 법무장관을 절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가족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소환당하고 기소가 되는데 어떻게 가장이 법무장관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집단 행동이 이어지게 된다면 검찰이 만약에 그런 집단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이 문재인 권력이 버틸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7번에 명기한 대로 미쳐 날뛰는 것은 검찰이 아니라 권력입니다. 비리를 감시하고 조국 같은 후보자를 균열하게 꾸짖어야 되는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과거 조국이 5년 동안 몸을 담았던 사법감시센터가 있는 참여연대가
조국을 두둔하고 검찰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좌파 권력의 광기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